국회의원들이 많이 이번에 이제 발탁이 됐어요. 안기백 의원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근데 많다고 하는데 많은 건 맞나요? 어떻게 50% 보세요? 이번에 50%? 지금 11개 부처 중에 50%인데 조금 많은 정도죠. 많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고 윤석열 정부랑 비교해서는 많죠. 네. 거기 관료들이 이전 많이 정부는 저희가 뭐 도대체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래서 이번 정부의 지금 인선 강선우 의원 얘기하셨는데 여성가족부가 이제 확대 개편돼서 네. 성평등 가족부로 변신할 거잖아요. 네.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준비 과정에 저는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짐을 지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큰 짐을 지었고 그 짐을 강선우 의원에게 지어준 거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하지 않은 거 아니야? 힘든 일을 시켜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적합한 인사를 저는 후보자로 올렸다,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발달 장애아를 둔 엄마이기도 하고요. 가족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상임위도 복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변신시킬 때 아주 그냥 헌신을 다할 그런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메시지 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대남. 그 친구들이 민주 진영에 대한 비토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들을 조금 우리가 어루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대남들이 가지고 있는 역차별이 또 뭔지도 한번 봐주자. 맞아요. 그 부분의 정책적인 제안들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주면 좋겠다. 맞아요. 이 부처에서 그 그러니까요. 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역할에 누구보다 잘할 그런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선우 장관이 아까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 했는데 이 갈등 조정이 네.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이라는 게 이 레디컬들이 붙어가지고 사실상 저는 뭐 페미니즘이라는 저는 그 사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서로 대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보는데 항상 이 레디컬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극단화될 때,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여성들도 이거 좀 잘못됐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또 반작용이 생겨요. 그럼 남성들 중에서도 이준석 같은 부류의 정치인들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과 싸우면서 갈등만을 더 부추겨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내지는 뭐 갈라치기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젊은이들은 훨씬 더 서로를 반목해야 되는, 마치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뭐 영남 정치, 호남 정치 하면서 서로를 악마화했던 이게 재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강선우 장관이 이제 많이 취임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한쪽 면만 볼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조정이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서 저는 좀 세밀하게 좀 잘 가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가부가 이름을 바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을 위한 부처인 것처럼 오해가 되잖아요. 사실은 뭐 한부모 가족 중에 뭐 아버지와 사는 분도 많잖아요. 네. 거기도 여기서 지원하거든요. 요즘 그리고 많죠. 청년들도 지원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요. 근데 이름이 여성가족부다 보니까 여성만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미지를 많이 바꿔야 되고 또 남성들이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저는 그 같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요. 이게 뭐 비슷한 영역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젠더 문제도 생각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세대, 그러니까 40대 밑에 세대는 저도 뭐 누나랑 같이 자랐습니다만은 집안에서 이렇게 뭐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진 않은 아니지. 세대예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어머니 세대들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 보자면 유리천장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죠.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은 또 경력 단절되죠. 또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공감하는 게 규제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보수 진보가 왜 싸웠냐? 한쪽은 규제 완화만을 외치고 한쪽은 규제 강화만을 외치는데 아니 규제라는 게 강화할 때는 강화하고 규제를 철폐할 곳은 철폐하는 게 규제 합리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규제 합리화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분이 행정을 오래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그 정책에 반영해 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거는 외교안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면은 무조건 채찍, 진보가 집권하면 무조건 당근. 이게 아니라 채찍 때릴 땐 채찍을 가지지만 또 당근할 땐 당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규제 합리화와 같은 이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도 합리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굉장히 어렵죠. 어느 영역에서 어디에 그 미세하게 아주 핀셋으로 정책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강선우 장관께서 상당히 정치력을 좀 많이 발휘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유리천정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저도 느끼고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맞아요.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있어요, 그게. 여성의 그 네. 유리천정이 존재해요. 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뭐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것을 사실 네이밍만 바꿔도 경력 뭐 보유자, 보유 여성 이런 보유 식으로 여성. 네. 그 이름만 바꿔도 받아들이는 어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그게 규제 합리화와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그럼요. 거예요, 사실은. 갈등을 조정하기 네. 위해서는 해결을 우리 해야죠. 사회의 관념, 뿌리 깊은 그 관념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일 것 같아요.